역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보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네. 민원인의 말씀을 됐습니다. 속성을 다시 우리가 이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면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뭐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했던 보좌관이 전화를 했던 저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청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탁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냥 휴가로 전화 연장한 건이 4년 동안 3천 건이 넘고 민원실에 전화하면 녹취되니까 하라는 그런 그 ARS 안내 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휘관하고 부모들 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단톡방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상황으로 군이 변했단 말이에요. 이 일련의 이런 사건 이후에 결국은 지금 현역으로 있는 우리 그 군인들하고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군에서도 상당히 서로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군에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그러나 장병의 진료권 보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잘 살펴서 그렇게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케이스가 단순하잖아요. 병원 기록은 4일밖에 없는데 병가를 19일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특혜예요. 그 병원에 갔다 안 갔다의 어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갔던 수장관 기록과 아들이랑 똑같이 그 추벽 수술 무릎 똑같은데 병가를 못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병가를 출발하는 날짜, 오는 날짜 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그 지휘관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 그러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양반도 똑같은 사람이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군인이 생각을 군인 했는데 같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항은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또 하나 얘기입니다. 물어볼게요. 그럼 추장관 아들은 특혜요 아니에요? 그거 역시 이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 결과를 좀 봐야 장관 되겠다는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준비 안 하고 왔어요. 전쟁 가는데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지킵시다. 뭐 전쟁 가는데 무기 준비 안 한 거랑 똑같은 지금 답변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소신껏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상당히 격앙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도면은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판단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걸 텐데 후보자는 검찰 수사 봐야 된다. 그게 자기의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검찰 수사가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서버에 압수수색까지 실시가 됐고, 그동안 군이 애매하게 얘기했던 이제 민원실 통화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검찰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서욱 장관 후보자 입장으로서는 되도록 본인이 즉답을 회피하는 것이 검찰 결론에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고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신원식 의원이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가 연장,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다. 여성의 목소리다. 내가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해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의 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 당시 전화를 받는 사람은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보자 본인도 현재 직책이 그렇다 보니 제보자를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신원식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식 의원의 발언이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인사청문회 본질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이 정도 건이면 국방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야당이 공세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나왔더라고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갭 투자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자녀 학교 문제, 또 논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또 그것들을 또 보니까 또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황희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서로가 다른 시각에서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황희 의원은 자 ARS 녹음 전화 들어봐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통화하는 건데 부모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하태경 의원은 검찰 수사 상관없이 이거는 특혜다. 왜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 못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의는요. 그 자체가 청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의했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진행되도록 해주세요라는 암묵적인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보면은요. 정권이 교체되고 난 후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예요. 가장 예. 힘이 셀 때입니다. 그런 분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방부 그리고 지휘관들은 상당히 압력과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추미애 장관권이 왜 나오냐? 저게 그 국방부 인사청문회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저 사항에 대한 잘못된 답변이 우리나라 병무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장병들이 휴가를 나갑니다. 저 전화로 해요. 저 지금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휴가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너 휴가 연장해. 이런 지휘관이 배려가 있는 지휘관인지 아니면은 국방부, 병무청 이러한 통솔권을 훼손하는 행위인지 그 부분은 명백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욱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휘권과 통솔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국방부 장관 또 지금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식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일단 육군 규정상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국방부 예.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다만 군에서 미흡한 게 있었다. 네네. 특히 현장의 지휘관들 이 서류가 좀 없다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 미흡한 게 있었다. 그러면 국방부가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명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은 절차대로 다 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다만 잘못은 우리 군이 한 거다. 뭐 그 잘못이라는 표현은 예.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군대라는 조직이 예. 우리도 이제 군대 가면 선조치 후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준다는 거예요. 훈련과 규칙에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을 부여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휘관의 재량권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나설 수 있었던 거고 또 이 부대가 흔히 하는 카투샤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부대다 보니까 그 재량권이 좀 더 확대돼서 좀 적용될 수도 있는 측면이다. 이런 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것은 민원실에 ARS 녹음되는 전화에 거기 전화해서 청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이제 우리 장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0년 전 우리 군복무하던 시절에 그 시절에 어두운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30년 전에는 어두웠습니까?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예. 지금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이 우리 국민들의 시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지 ARS에 대놓고 이렇게 청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신원식 의원도 뭐 질의하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발언이 준비되는 대로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문의 전화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국방부 기록에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문의를 해왔다. 그래서 지원반장이 그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발언의 사실 여부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부분이 이제 청문회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그때 김도호 부인이 질문을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자기는 전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문회상의 위정이라면은 뭐 그 부분은 또 따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뭐 제 추측으로 제가 좀 한편 좀 편을 들자면은 그 당시 김도호 의원의 질문이 청탁성 질문을 문의 청탁이라는 걸 했느냐 전화를 했느냐 우리 전화라는 개념이 ARS에 대고 전화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청탁성 전화를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청탁성 전화를 했느냐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 휴가 문제 관련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가 상당한 후폭풍을 낳은 것 같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길래 후폭풍이 있는 건지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런데 저기 전화나 이메일, 카톡을 통해서 휴가 연장한다. 특히 카톡 부분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것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중에 카톡 안 쓰는 국민의 숫자가 불과 몇 % 안 될 것 예. 같습니까? 근데 육군 규정에는 카톡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화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우리나라 말엔 참 등에 들어가 있는 게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럼 과연 카톡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카톡과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카톡이라고 김태현 원내대표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육군 규정에는 부득이한 경우 뭐 제가 군대 생활하던 35년 전, 뭐 40년 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시네요. 예. 네, 이 무렵만 제가 한 5년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전화로 이제 어떤 경우냐면 태풍 같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본인이 바깥에 나가서 사고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전화로 제가 부대에 며칠 날 못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강강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 부득이한 경우냐 그리고 지금 카톡이라는 특정 메신저 프로그램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더 희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톡으로 휴가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까? 요즘 가능하답니까? 네, 요즘은 이제 요즘 뭐 군에 다녀오는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카톡으로 친구들하고도 일과 시간 이후에는 예.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부대 내에서도 같은 내무반원들이라거나 뭐 행정보고관, 요즘 행보관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그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카톡으로 네. 상관에게 네. 제가 휴가를 좀 연장해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 그렇게 해라고 카톡으로 답변을 주는 게 가능한 건지. 카톡이 서로 연결돼 있으면 예. 가능하겠지만 예. 과연 지금 현역 장병 중에서 자기 직속 상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뭐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욱 장관 후보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규정은 대한민국 모든 육군 장병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만 각각 현장의 상황이 있는 것이고 사정이 있는 것이고 또 아픈 사병의 사정도 있는 것이고 그 사정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보좌진들이 자, 카톡이나 이메일로 휴가가 연장된 사례를 공식적으로 국방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예. 국방부의 답변은요, 없다예요, 없다. 자료가 없답니까? 아니면 파악할 뭡니까?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 네, 공식적으로 자료가 없다. 그런데 지휘관들의 재량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집계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요,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어요. 성희영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듯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왜 복귀 안 해? 집인데요. 아파서요. 저 병가 좀 연장해 주세요. 병가는 안 되고 그러면 개인 휴가 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군대 규정을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한 소리다라고 하는데 좋아요. 아프면 군대 안 갈 수, 휴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입증 서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 병가 때는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료서, 심지어는요 휴가 명령서도 없습니다. 진단서가 나중에 제출됐다는 거죠. 6일 후에 예. 뭐 제출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요 최소한 그 서류가 없다면 전산 기록이라도 있어야 돼요. 전산 기록에도 없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바뀌어진 병역 문화, 휴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 기강을 해이시키는 발언을 여당 원내대표가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카톡 발언 그리고 전화로 휴가가 연장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 이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 청원 사이트까지 뭐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던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지금 청와대 청원에 따라서 하는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 바로 저게 이제 전화나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하겠다 하는데 뭐 참여인원이 아직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저게 뭐냐면 일종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역설적으로 담겨 있는 것 아니야. 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일반적인 규정 적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우리 아들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나 뭐 가족들의 심정이 담긴 일종의 역설적인 희화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 저희가 이 방송하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진영 부대변인 민주당에 또 일하고 계시니까 자 적법이냐 뭐 불법이냐 탈법이냐 이런 차원에 지금 민주당이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글을 보면 비록 일부의 목소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사안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이 있다. 특히 공정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이 있다. 이거는 민주당이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 때 들어와서는 제일 먼저 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은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이제 자녀를 둔 분들 그다음에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상 불편함을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군대에 다닐 때의 제도를 지금도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적 영역에 굉장히 밝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잘 활용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네. 서류라든가 절차 이런 데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옛날 군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자꾸 이제 그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카투샤라는 직종이 가지는 특수성이 분명히 뭐 제가 그런 표현 하면 저도 좀 우상호 의원 말 한번 잘못했다가 저도 사과했어요. 소라가 되니까 예. 아마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특성도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께서도 좀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면 과연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을지 아니요, 이제 저도 저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뭐 소설 쓰네 이런 표현 하시는 게 아니고 애초에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더라면은 크게 번질 일도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애매하고 청탁이라고 보기 청탁이 성립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말씀을 초반에 국회의원들의 이제 흔히 하는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표현을 했는 것이 좀 문제가 된 게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과 언론에서 부적절한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막 포부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볼게요. 이게 아들이 뭐 전북 현대 이거는 군복무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전북 현대라는 스포츠 그 회사에 특혜를 받아서 들어갔다. 또 더한 거는 그 변호사하고 있는 현모 변호사가 이해찬 대표의 사위더라. 뭐 이런 엉터리 뉴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여당도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그 조국 장관권 때처럼 국론을 분열시키는 큰 사건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논박해서 따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박진영 부대변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민주당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 생기고 조금 민주당의 불리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가짜뉴스라는 말을 참 쉽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다른 정파,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좋은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할 때는 근거 없이는 절대 보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보도한다고 한다면 그 언론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일방적으로 가짜뉴스로 치환하고 있는 것 아닌지 너무 사안을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민주당이 대응하는 패턴이 너무나 똑같다. 조국 전 장관 때나 이번에도 그렇죠. 예, 어떤 특정 매체 그 서모 씨와 같이 복무했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같이 복무했다는 사병의 전화 인터뷰가 있었어요. TBS에서. 그러면 그 사병의 이야기는 진실이고 처음에 이 의혹을 제기한 또 이 사병이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자기가 직접 국민의힘에 제보한 거거나 언론에 제보한 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까? 친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제보를 했다는 건데 이 당직 사병의 이야기는 가짜.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일률적으로 일종의 가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최초에 이제 제보자라고 하는 당직 사병의 문제에 대해서 이 법률적 용어를 써가면서 한 건 저도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를 보면요, 이 페이퍼로서 나가지 않는 기사들이 추 장관 관련 기사들이 거의 도배를 해버립니다. 특정 언론사가 예. 이게 양으로서 그런 흐름들을 막 끌고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 내용에는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추미애 이렇게 해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특정 언론사에 포털 관련해 가지고 키워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신원식이라고 치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검색을 할 때 신원식 추미애 같이 하면 확 올라옵니다, 언론이. 우리 보통 요즘 대부분의 언론 소비자들이 페이퍼로 보는 것보다는 포털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누군가가 활용해서 수많은 뉴스를 양산해 놨다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영 의원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언론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뿐 아니라 과거에 장관 후보자나 장관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 관련한 의혹이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여권에서는 이건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언론은 늘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 혹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있는지를 취재하고 보도해 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큰 고비가 있긴 했지만 특히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실명제, 부동산 검증 이런 것들이 제도화됨으로써 이제 언론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뭐 일반화된 현상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든 보통의 국민이든 동일한 기준의 잣대가 적용된다면 그게 바로 엄정한 언론의 검증이다. 지금 박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도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언론에 도배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매체, 이제 이 사안을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든 그게 언론사가 됐던 그 매체의 문제일 뿐이지 이걸 전체 언론 그렇죠. 본연으로 이제 일부 언론을 지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공중파는 양도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파들의 특징이 보면은 깊이 있는 취재를 하는 것이지 항목을 다양하게 해서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페이퍼 신문 일부가 최근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독률을 올리고 이제 조회수를 늘리는 경향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특정 사안이 생길 때마다 양으로 막 떼어내는 이런 경향들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선철 소장님도 한 말씀. 결국에는 그냥 이러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도 언론 탓입니까? 그냥 인터넷 언론 탓이에요? 인터넷 언론에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이러한 사달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군의 탓이다, 군의 탓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 저는요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쨌든 처음 규정대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그 문제에서요.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아들 휴가 문제에 관여도, 문의도, 청탁도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관여했다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해명이에요. 예를 들면 민원실에 휴가 연장 전화했어요? 물어보니까 난 안 했다. 주말 부부니까 내가 남편한테 물어볼 형편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보좌관이 민원 전화를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보좌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몇 달 동안 되게 혼란스러운데 왜 본인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냐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초반에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추 장관이 애초에 소설서나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종합적으로 여기 문제를 일으켜서 송구스럽다 사과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검찰 조사라서 차근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라면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23일 날 복귀를 안 했는지 25일 복귀를 안 했는지 그걸 낱낱이 따져가면서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이 언론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과하게 확대해서 이것들을 이 국민을 또 분열시키는 상황으로 과도하게 끌고 가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주변에서 왜 매일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만 하느냐 지겹다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추미애 장관 얘기만 해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만. 그러면 언론 입장에서는 정치권 소식 전할 때는 어쨌든 가장 주요한 뉴스는 현재 상황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대응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한 내용, 국방부로 문의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여자였다라고 얘기하는 대목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녹취 파일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보고받진 않았고 어제 현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네. 제보받은 내용을
뭐 소개 안 할 수 없고 그 제보자를 제가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서모 씨 휴가 연장에 관련돼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여튼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그래서 그럼 이제 신상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 이름을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당연히 받는 사람은 뭐 그분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는데 뭐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1야당의 의원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제보를 받았고 성영영 이 부분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제보한 사람, 신원식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은 분명히 여자였다. 그런데 이름을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의 이름이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실 여부 또 국방부가 좀 통화 기록 갖고 있고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건 아닙니까? 네, 통화 기록 자체가 아니고 그 음성 파일 자체. 예. 그게 국방정보 전산정보원에 남아있던 그 파일 자체를 검찰이 지금 입수를.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의 지금 질의 저 내용은 금방 확인될 수 있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차피 저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뭐 추미애 장관 가족인지 본인인지 아니면 보좌진 가운데 여성 보좌진일 수도 있고요. 또 왜 이름은 또 추미애 장관의 남편 이름으로 했는지 등등은 뭐 검찰이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신원식 의원에 대한 공세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워낙 많은 그 제보를 받아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원식 의원님의 제보라는 게 거의 1차 제보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녹음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증인이라고 하는 분의 녹취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이모 대령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 뭐 용산 배치 청탁 그렇죠. 관련해서도 용산 배치 청탁 예, 문제도 마치 그렇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로 앉혀서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체 다 있는 데서 했다. 평창 이렇게 동계올림픽 이야기했고. 문제도 보면은 청탁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제비뽑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사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면 신원식 의원도 장성 출신이고요.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했는데 정경두 장관도 장성 출신입니다. 두 장성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히 격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질문과 답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는데 도대체 무슨 자료 갖고 갔습니까? 국방민원 콜센터에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는 자료들 그리고 연대 통합 그 행정 시스템에 나와 있는 아마 그 자료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난리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그동안 중앙서부에 전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는 검찰의 그 수사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부대가 이렇게 무리한 휴가를 내준 게 우리는 외압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 면담 일지, 부대 일지에 기록이 다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출 나가더라도 영위에 나가면 외출증, 외박증, 휴가증 모르세요? 1차 병가 나갈 때는 병원 그 의사, 그다음에 군의관에 아니 휴가증을 안 받고 나갔잖아요. 소견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병가를 실시한 것이 다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거가 면담일지잖아요. 면담일지는 근거가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그거 따져봐요. 그것도 모르세요. 40년간 구쟁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세요. 40년 구쟁하신 분이? 아니 군으로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할 수가 있는데 승인은 좋은데 휴가증 없이 어떻게 나갔냐래요. 병사가 부대 밖으로.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저는 보다 처음 봐요. 휴가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행정 기록에 다 그 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면담일지만 돼 있잖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또 연가를 연장하고 이렇게 간 병사가 정군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국군 지원단의 그 2016년부터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까 35번의 연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육군 전체에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의 사례가 있냐고 했다면 3,137명이 그런 연장을 이렇게 예, 두 장성 출신의 의원과 장관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어제 여당 의원들 질문에서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을 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역병 선발의 위법한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내신 경험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의 견해는 그 휴가 명령 자체는 적법하다 이런 견해죠? 기본적인 그런 1차 병가에 관계된 내용, 그다음에 2차 병가 때에 이렇게 신청을 했던 그런 기록, 그리고 연가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분명히 휴가 허가권자가 승인권자가 승인을 했을 것이다. 서일병 휴가 규정에 근거한 문제 없는 거죠? 기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정경도 장관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관련해서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또 법적인 문제, 권익위의 판단 문제 이런 부분 중심으로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